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들의 추진 상황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분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시는 분들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월 10일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유가족 대표께서 그동안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도 유가족들께 먼저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안군, 무안경찰, 소방, 보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남도, 광주시 등 광역지자체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전라권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상황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사고 현장에 계신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14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하여 2025년 1월 3일 14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금일 오전 7시 기준 임시안치소에 137명 안치 중이며 장례식장으로 총 42명 이송 완료했습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한미합동조사팀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지속 진행 중입니다. 엔진 제작사 지휘 1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사조기는 음성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녹취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사저위 측 조사관 2명이 미 교통안전위원회로 1월 6일 날 출발하는 운반을 하여 자료를 인출할 계획입니다. 특별안전점검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전 항공사, 11개 항공사를 CEO가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 100항대를 운영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은 1월 10일까지로 연장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재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국 공항 대상으로 1월 8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지원센터입니다. 위령제 추가 개최, 분향소 운영 연장, 위험비어 및 비방글 차단 등 유가족의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N 이 기자님. 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먼저 관제사 인터뷰와 음성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기의 기체 결함이 의심되는 부분이 혹시 좀 나온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고 현장 드론 촬영 영상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성 기록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한 분석을 통한 기체 결함 여부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녹취록도 지금 아마 녹취록 작성을 하면서 음성도 듣고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특별한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드론 촬영했던 사고 현장 드론 촬영했던 것 이것도 지금 사조위 측에서 이 사건 조사를 위한 증거 자료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공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원 조 기자님. 뉴스원 조영입니다. 오전에 사조위 조사단장님 유가족 대상 브리핑 내용 들어보니까 조사 과정 중간에 좀 중요 이슈나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좀 공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유가족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언론이나 국민들한테도 같이 좀 공유를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장 기체 잔해물 조사 진행 중이지만 조사가 끝나면 기체를 정해진 장소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던데 그 꼬리 부분 이동이 어디로 되는 거고 언제쯤 그게 좀 이동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침에 사조위 관계자가 사조위 조사관이 참여한 현장 브리핑에서 이제 공개를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그 부분만큼 일단은 공개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입니다. 현장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체 잔해나 사고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 작업이 끝나면 기중기 등 차량 등을 이용해서 공항구역 적정한 안전한 장소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은 조금 예측하기는 좀 이르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기자님. 파이낸셜 뉴스 성서구입니다. 녹취록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이며 사고기 동일 100항대 항공기 특별안전점검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녹취록 작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제 제가 사조위 측에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꼼꼼히 아마 음성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뭐 끝내겠다라고 지금 확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음성 기록 장치 뭐 이렇게 데이터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것도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단축했던 것처럼 좀 속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까 두 번째가 특별점검 기간 연장한 것은 1차적으로 뭐 정비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비나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을 지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추가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추가로 저 한번 더 특별하게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의 대상이 또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초 엔진 그리고 랜딩 기어 뭐 고장 기록 위주로 이렇게 3개 분야 중점적으로 이제 봐왔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제기해 주신 그 정비 시간 준수라든가 또 정비 부품 문제, 접종 수량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좀 더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주일 연장하게 됐습니다. 네, KBS 이지연. KBS 이승훈입니다. 우리 로컬라이저 관련해서요. 그 콘크리트 이제 둔덕 그 부분, 그 콘크리트 구조물도 뭐 규정 위반 논란이 있지만 이 주변을 이렇게 흙으로 쌓아서 둔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굳이 왜 여기 주변에 이렇게 흙을 쌓았는지 그게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비행기 기장들이 공항에서 이착륙할 때 이 이착륙할 때의 위험 요소와 관련해서 보통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는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 국토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항공 고시보라든지 항공 정보 간행물 AIP 여기에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 자료들의 업데이트 주기도 좀 궁금합니다. 지지대로 이제 흙을 쌓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활주로 높이와 만약에 평면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흙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어떤 밑에 어떤 구조물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활주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그 지지 역할을 해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그 흙을 쌓는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이제 해당되는 거 공항에 왜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갔는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설계 도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네, 조종사들에게 제공하는 그 공항에서의 위험 정보 등 대체로 보통 그 AIP나 노탐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물론 수시로 생기는 정보는 또 뭐 관제탑에서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면을 통해서 가고요. 노탐은 언제든지 수시로 발행이 됩니다. 위험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발행이 되고, 뭐 공역 통제도 노탐이 나가듯이, 그리고 AIP는 28일 주기로 각종 행정정보, 공항정보, 또 운영에 관한 정보, 또 위험정보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데 28일 주기로 또 AIP에도 그런 정보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AIP하고 노탐에서 주로 그 공항이나 뭐 이런 시설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주로 제공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반 행정 정보도 있고요. 공항 이용에 관한, 그다음에 공항 시설 그 재원, 또 여러 가지 그 공항 그 특성에 관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선비주 윤 기자님. 네, 조선비주의 윤유입니다.
그 CVR 녹취록 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고 시점을 0으로 잡았을 때 지금 최초 이상 여부 혹시 포착된 시점이 몇 분 전인지 지금 녹취록을 푸는 게 앞에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사고 시점부터 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방식인지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거 이제 어젠가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세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순서 방식인지 뭐 부분 방식인지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 이상 여부가 포착된 시점은 한 몇 분 전으로 이게 파악이 되나요? 2시간 그냥 넘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개 파일이 있는데 2시간 예. 네, 여러 개 파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고요. 2시간짜리부터 뭐 그거보다 짧은 시간 여러 개 섞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이상은 뭐 공개는 좀 곤란하다고 하고요. JTBC 김 기자님. JTBC 김민입니다. 먼저 당부드릴 말씀이 이제 오늘 이후로 공식 브리핑이 없을 걸로 아는데 특별히 우려되는 거는 그 미국발로 혹시나 조사 결과가 외신에 먼저 나와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최대한 하지 않게끔 좀 당부를 미국 조사관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관제탑이랑 사고기 교신 내용이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9시 1분 혹시 초가 있다면 그걸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진이 보니까 땅에 박혀 있던데 두 개 지금 엔진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땅에 박혀 있다는 건 둔덕에 박혀 있는 걸 봤는데 사진에. 관제 교신 내용은 저희가 최초에 사고 그 개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지점 위주로 이제 묘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상호 순서와 그 이벤트의 관계적인 내용까지 넣는 거는 사고 조사 그 관련 자료의 특성상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엔진은 지금 그 말단 부분에 박혀 있는 상태인데 그 정확한 그 파편 구성도하고 그런 것들을 사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저희하고 이제 공유는 아직 안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 잔해물 이제 이전할 때쯤 되면 작업이 끝나면 그때쯤이나 아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죠. 머니투데이 조성준입니다.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다른 데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콘크리트 기둥 부분이 이제 보이도록 나오는 게 돼 있더라고요. 앞에 둔덕이 조금 더 있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콘크리트 상판을 다시 만들면서 그걸 둔덕으로 다시 한 번 더 덮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어떤 고정만 할 거면은 콘크리트로도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둔덕이 안 덮여서 그 어떤 구조물 상태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보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거를 흙으로 다시 덮은 건지 그게 어떤 뭐 미관상의 이유였던 건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타사 보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항공정보 간행물에 해당 둔덕의 존재 그리고 둔덕 내부 구조물 등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확인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비가 힘들으니까 그 소중히 있어야 다 안녕하십니까. 항해위성 정책과장 정선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기존의 최초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기둥과 흙이 거의 꼭대기 부분까지 채워진 그래서 끝부분에 콘크리트가 이제 노출된 형태로 되어 있었고 개량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형태로 15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바람에 노출이 돼서
장비 그 흙구조물도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장비들도 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런 받침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한 것으로 공항공사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AIP의 동작 위치가 그러니까 AIP의 그 내용을 뭐 저도 다 본 건 아니었고 영어로 돼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이게 그 둔덕의 존재나 혹은 그런 시설적인 구조물 위험도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확히 그동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항행 성능을 위한 장비의 위치, 뭐 주파수,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저를 표기를 해주는 게 주고요. 그 밑에 이제 지지대가 무엇으로 돼 있느냐, 이제 이런 정보, 부가 정보들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질문있습니다. 지명 먼저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기자. 동아일보 이주복입니다. 그 엔진 제작사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CFMI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GE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쭙습니다. 두 회사 간에 혹시 뭐 참여했던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는 게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설명을 드릴 건 제자리죠. 주의가. 그 CFM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GE하고 CFM하고 합작사로 알고 있는데, 보잉 쪽에 장착된 엔진의 경우는 GE가 출장을 가고, 그다음에 에어버스 쪽에 장착된 경우는 CFM 쪽에서 출장을 가고, 아마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네, SBS 기자님. 예, 우선 또 로컬라이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항공운항실에서 한서대 쪽에 용역을 준 걸 보면 무안공항에 종단 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를 포함하도록 그 용역 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 그 용역 결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된 건지와 그게 우선 왜 반영 안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입니다. 2015년도에 그 시설 개선 연구 영역 보고서에는 비행장 설치 기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그대로 그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지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아예 그림 도면에다가 그 방위막 시설을 다 설계도면처럼 그려놓고 그 종단구역을 그 바깥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림을 표시까지 해놨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용역 보고서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 그림이 그 페이지에 한 30에서 40% 정도 상단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사탕처럼 생긴 그림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림 자체가 비행장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서 만든 그림이고,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그 까지라는 거를 그 저희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그 앞단까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까지라는 표현은 고시에 나와 있는 까지와 똑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똑같이 가져다가 문헌 검토를 그냥 문헌 검토에서 그 문헌을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해석한 게 아니고. 그럼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그
기사에 나간 영상인데 그 사고 지점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서 우연찮게 CCTV에서 잡혔습니다. 그 시간대가 8시 59분에서 9시 30초, 9시 30초 사이인데 이 비행기가 그 상승을 하려다가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격을 받지 못하고 선회에서 내려오는 그 직전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찍혀 있어서 메이데이라고 외쳤던 59분 이후의 상황이 담겨 있는데 그걸 본 전문가는 한 500피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거의 추력이 없었다. 이 상황은 엔진 두 개가 완전히 나간 상태로 보인다. 하나만 살았어도 추력을 받아서 상승을 했을 텐데 59분 이후의 상황은 엔진 두 개가 전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지, 이런 쪽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은 사저위에서 다 추가 반영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생존 승무원 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왜냐면 어느 기사에 생존 승무원이 조사를 해서 증언에 세 대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생존 승무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다른 뭐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생존 승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사실 아닌 건가요? 다시. 생존 승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 자체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 부상자분들이 상태가 좋아지면은 사저희 또 조사관들이 또 그 부상자들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뭐 공식적인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저희는 국토교통부인가요? 아니면 사저위까지 다 포함? 사저위입니다. 사저위. 아무도 조사한 적이 없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사저위는 지금 조사를 했다고 저희가 뭐 얘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사저위가 있을 텐데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조사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승무원분 발언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적이신 예, 저 TV조선의 유서아 기자입니다. 잠시만요. 그 옆에 그 분이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네, 에너지업의 김종원 기자입니다. 한미 합동조사단이 오늘까지 한미 합동조사단이 지금 23명으로 늘었잖아요.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음성 기록 장치가 이제 지금 녹취록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다 작성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신지 하나하고, 그리고 파손된 그 비행 기록 장치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갈 경우에 제작사에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규모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녹취록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기초로 이거와 그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비행 기록 장치 그 내용들 또 사저위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추집하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조각 퍼즐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시에 이제 검토하면서 이제 조사가 진행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땠다는 정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한 자료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정황을 추측하고 아마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 교통안전위원회로 이제 운반하는 문제는 사저위 측의 조사관 2명이 함께 그 조사에 미리 현지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어떤
특정 그 국가의 어떤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단 규모는 뭐 평균을 낼 수는 없는데 그 적지 않은 규모고요. 또 추가 뭐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게 뭐 사고 그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적지 않은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시아 때는 규모가 몇 명 정도 됐나요? 아시아나 때는 미측의 조사단이 좀 많고요. 해외 사고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22년도 또 세부 사고도 있었는데 그거는 발생국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해외에서 참여하는 국가들은 좀 소수가 가고 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엔진 수거 꼬리 쪽 이쪽 수거 시기를 아직 정해진 거 없고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일까지 폐쇄하기로 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 폐쇄가 끝나고 개장을 하면 기존 여선들이 무항공항에서 다 정상 운행을 하는 건지 일본 축소가 인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일본 축소가 불가피할지 명확합니다. 네. 폐쇄 기간, 지금 이제 폐쇄 기간은 사실 이제 사조위 그 지금 조사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조위 층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아마 일정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재개장 할 때 그 노선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전이 확보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어느 정도까지 노선이 재개될지 이 부분은 좀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 세 가지 여쭤볼 건데요. 먼저 하나씩 그냥 여쭤볼게요. 그 공항종합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항행안전시설 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 두 계획을 다 합쳐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뭐 이마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종단 안전구역을 보완하는 거 그리고 둔덕을 제거하는 거, 둔덕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두 계획에서 모두 고려되지는 않았던 거죠.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개 중장기 계획들인데요. 요거는 좀 혹시 중장기 계획인데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무안공항, 여수공항, 포항, 경주, 광주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중에 그 도면을 확보를 지금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설계 도면을 확보했으면 뭐 이게 어떤 충격을 줬을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될 텐데 사조위 말고 국토부에서 혹시 뭐 한다는 어느 부서에서 이 도면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좀 여쭤봅니다. 여기 무안공항 이제 뭐 외에 뭐 포항공항, 뭐 아까 여수공항 등등 뭐 말씀하셨는데요. 이 뭐 설계 도면 그 전체 설계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저희 이제 항공청에 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면 또 금방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고 이제 원인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에 대한 여러 또 우려들이 또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지금 뭐 따로 도면을 확보하거나 이런 작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면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도면이라는 것이 공항 건설 이 클라지 도면 하고 아니 이거
그 일부 공항에 대해서는 확보를 지금 하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무한 확보. 무한공항인지 묻는 것 같은데. 네. 무한공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무한공항. 혹시 그건 공개가 언론에 가능하신가요? 제가 좀 내용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음성기록 오늘 무한에서 브리핑 하실 때 그 음성기록 장치 자료를 상황에 따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거 음성 파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돼야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중간 이제 뭐 이게 이 시기를 확정하는 거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공개하는 건지 좀 조사가 좀 진행되는 상황을 아마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공정성이나 뭐 객관성 이런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유의미한 어떤 뭐 상황이 나온다든지 할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고 사조위 측하고 그 해석하면 협의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윤 기자. 네, 저 TV조선의 윤소아 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근원적으로 좀 들어가서 무한공항이 국토부에서 국제 규격에 맞는 국제공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항이 계약을 하려면 시설물에 대한 어쨌든 전반적 승인을 하는 주체는 국토부에게 있는 것도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토부에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님 제외하고 국토부 국장급 중에 항공 전문가나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러니까 실무 경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 전문가. 어떤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는 실무 전문 경험이 있는 좀 국장급 분들이 좀 몇 분이나 좀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장 지방항공청에서 근무했던 뭐 이런 네네. 예, 그러니까 각 이제 분야도 사실은 여러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관제 분야도 있고 시설 분야도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그 분야로 그러니까 항공 안에서도 관제가 있고 뭐 통신이 있고 여러 분야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그 전문성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지방항공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뭐 국과장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따로 자료를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질문이 좀 해결이 좀 몇 개지 안 간 게 있어가지고요. 그 둔덕 계량공사에서 발주처는 어쨌든 항공공항공사였고 설계 시공을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했다면 당시 좀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책임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발주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공항공사 발주청이고 승인팀이 어디지? 승인만 네, 황해운성 정책부장입니다. 그 계량공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를 했고 그 발주에 따라서 설계와 시공은 전문 그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와 그 안테나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회사에서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 승인 이런 것들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설계 시공을 부산청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기업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업이 과연 그 설계 시공 당시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국토부의 뭐 예규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그러면 둔덕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공사 과정 전반을 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뭐 하나의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공사라는 것이 꽤 오랫동안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 뭐 필요한 인허가라든지 뭐 협의라든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을 마지막에 행정기관이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주는 건데
또 그 과정에 또 감리라는 걸 또 합니다. 감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사에 참여하는 이 어떤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있고, 근데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그 어떤 역할들을 잘 수행했는지 부분은 매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사조위 쪽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 질문 연장인데 의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시설물을 어쨌든 발주청에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따내면 진행이 되는 게 순서잖아요. 모든 공사는. 그러면 그 공사가 이게 그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런 거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 한결이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FDR 1월 6일에 출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현장에 도착하면 거기 현지에서는 더 대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해도 가능한지 그 작업에 바로 착수한다고 이해할 수 있나요? 통상 그 NTSB에도 이제 대기 물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대기가 길어진다고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1월 6일 날 출발하고 도착하면 바로 작업을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시차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1월 6일 출발 날짜 항공권을 끊은 이유가 미측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로컬라이저 관련 이제 규정은 아직 국토부 입장에서 최종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조속히 이제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는 정리 브리핑 마지막이라 이게 거의 지금 닷새째 되는 것 같은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입장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국제 기준이라든지 또 그 어떤 해석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되게 방대한 내용입니다. 국제 기준 여러 내용들이 있고 본내용도 굉장히 많고 근데 부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또 혼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규정들을 다 집대성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냥 혼선이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문가들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항시설법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공항 운영 기준 여러 가지 동시에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그때 입장을 말씀드렸던 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나름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게 혼선을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 임 기자님. 연합뉴스 임성호입니다. 저 어제 현장에서 그 사고 수사하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이 생각보다 통상적인 압수수색보다 굉장히 길어져서 거의 하루가 넘어서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사조위와의 좀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사조위도 조사를 하는 중인데 그 자료들을 경찰이 막 확보하고 약간 조사를 어찌 보면 방해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혹시 국토부와 이 과정에서 좀 협조가 있었거나 어떻게 현장에서 조율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조위가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국토부는 없었는데 국토부 자체에 대한 수색이나 좀 국토부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렇게 수사 요청이 들어왔는지 좀 그런 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돼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거는 어제 현장에서의 매우 디테일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사조위의 사고 조사와 또 경찰의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은 서로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범위 내에서 또 서로 협의할 건 협의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는.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시는데요. 이건 다른 주제인데요. 예, 저희 전국 공항에 지금 6자 시설 그 건설 계획 따라서 진행이 된 곳이 8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항 중에서 혹시 아직은 좀 시점이 많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요. 그 활주로의 구체적인 항행 안전 시설, 로컬라이저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있는지 혹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검토할 여지도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직, 그러니까 설계 착수 안 한 사업도 지금 꽤 있고, 지금 뭐 설계, 시공,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지금 설계 과정에 있는 건 설계 과정에서 또 시공 과정에 있는 건 시공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이 정해진 건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네, 부산일보 김 기자님. 예, 이미 설명이 나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한강 로컬라이저가, 이게, 아까 설명은 이제, 둔덕을 세운 이유가 활주로 밑에 경사가 적기 때문에 활주로하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무한강 활주로 끝을 이렇게 아래로 좀 떨어지도록 경사가 지게 돼 있었습니까? 그 어느 쪽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북쪽, 무한강 남쪽. 활주로 끝을 보면 끝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경사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 둔덕 오기 전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활주로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활주로 끝이 이렇게 밑으로 약간 경사지게 내려가 있게 됐습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무수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허용되는 경사도가 5% 이내에서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쪽 지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남쪽이 낮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활주로를 만들 때 지형이 낮게 돼 있으면 복토를 해가지고 평형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추면 되는데 예. 설계 기준이 허용 경사도가 최대 5%를 넘지 않으면 된다가 저희 설계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안에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라면 그런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하게 수평을 맞추면 그게 제일 아이디어한 상태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성과 사업성과 안전성의 그 조합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아이디어한 거로 가야 된다가 아니고 설계 기준은 이 정도의 수준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그냥 그건 질문인데요.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경우 말고 활주로 옆에 평행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까? 로컬라이저의 기능상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아마 항행안전시설일 수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뉴시스 기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체 잔해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불이 난 경위가 좀 파악됐는지 그리고 그 조사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이 혹시 좀 손상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 현장에서 그 화재가 났다는 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네, 먼저 손 들어주시고 부탁하겠습니다. 아, 예. MBN 김 기자님. 그 무한공항 로컬라이저 등 그 계기 착륙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이거는 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돈으로 한 건지 일단 그게 좀 알고 싶어요. 그 개량 사업 개념으로 해서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 예산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앞에 먼저 들으시고 부탁하겠습니다. 뉴스원 조 기자. 네, 뉴스원 조입니다. 그 음성기록 장치에 지금 녹취록 작성하는 것 대략적으로 좀 얼마나 시간이 좀 소요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그걸 말씀을 못 해주시면 그 이전 사례 같은 경우는 통상 그게 몇 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됐었는지 비행기록 장치 해독하는 기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녹취록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작성을 하고 있는 사조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뭐 언제까지 끝내겠다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아주 장시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수일 내에 이게 마무리될 거로 저희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록 장치 같은 경우 데이터 추출하면은 그 해독이 통상 얼마 정도 걸리나요? 비행기록 장치? 그건 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블랙박스 FDR 안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온전하게 있는지 양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그 추출을 시작해 봐야 뭐 소요될 시간 같은 것들을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라서 지금 어떤 어떤 특정 시기를 예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뒤에 서울경제 기자님. 네, 서울신문 주재영 기자입니다. 같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 12단계 조사 단계를 보면 4단계 다음 5단계가 이제 예비 보고서 발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검사를 더해서 최종 보고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예비 보고서에는 그 앞에 뭐 블랙박스나 현장 자료를 포함해서 뭐 좀 구체적으로 자료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대외적으로 좀 공개가 되는 건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19 방향 말고 01 방향에도 지금 공사하기 전에는 이제 로컬라이저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둔덕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둔덕이 있는 걸로 알고 계셨는지 한 번 더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있다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정례 브리핑이 끝인데 8일까지 조사하는 것도 있고 뭐 10일까지 조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언제 다음 브리핑을 좀 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의 예비 보고서 이거는 이게 아마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관련국과 아이카오에 아마 송부하게 되어 있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안에 과거에 이제 사고 조사 결과 예비 보고서를 보면은 한 사고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들 원인이나 그 어떤 분석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정도를 이렇게 지금 담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철거한 그 종전에 그 둔덕이 로컬라이저에 둔덕이 있었냐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활주로 연장 사업을 위해서 철거한 그 기존 북측 무한공항 북측의 로컬라이저도 둔덕 형태로 되어 있었고 높이는 1m 조금 넘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철거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리고 마지막이 다음 이제 브리핑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좀 협의해서 또 뭐 일정을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추가적인 문제.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로컬라이저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경사도 때문에 남측이 낮아서 이미 좀 남측은 높게 둔덕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북측에는 왜 1m 정도의 좀 높이가 필요했는지 다른 공항들은 뭐 규정이 뭐 7cm 좀 되더라고요. 3인칭가 돼서
그 정도의 지지대 위에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왜 북측도 1m 정도의 둔덕이 필요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황영희 선과자입니다. 그 무안공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남측에도 아래 그러니까 종단 내리막 경사가 조금 있었고요. 북쪽으로도 내리막 경사가 있어서 이번에 그 사고가 났던 남쪽은 약 2m 정도의 둔덕이 있었고 북쪽은 1m 조금 넘는 둔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순수하게 오르막 경사만 있었던 건 아닌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는 둔덕 원래 없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전달했는데요. 제가 오보를 마치 낼 뻔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뭐 그냥 뭐 있었다가 없어졌다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해요. 그랬더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다가 알고 보니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네이버 로드뷰와 구글 뷰, 다음 카카오 뷰 다 찾아보고 뭐가 튀어나와 있어서 여러 각도를 한 10군데에서 봤는데 튀어나와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없다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자 개인 대응이어도 브리핑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이렇게 개인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기본적인 팩트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게 국토부가 말씀하시는 거에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사고 이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나중에 말씀이 바뀌는 게 몇 번 있어서 많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좀 늦게 이렇게 통화하다가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저녁 때 이제 아마 여러 기자님들 전화가 오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좀 즉시 답도 드리고,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또 이렇게 바로바로 통화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급하게 또 전화를 하다 보면은 또 잘못된 또 정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점 제가 주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 예, 우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상판 강화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15년 정도 비바람에 노출돼서 장비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다친 부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공항공사에서 상판 콘크리트 강화를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건가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공항공사에서 계량공사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 저희가 알고 있던 부분은 이제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위각 부분의 윗부분만 부서지기 쉬운 시설로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랫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파 부분까지는 공항공사에서 요청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밑에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에를 대라 그런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레일이었나요? 금속 레일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위에 상판을 설치를 한 거죠. 흔들리지 않게끔. 예,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판 콘크리트 작업을 공항공사 측에서 요청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처음에 정확히 발주 내용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그 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안테나가 달려있는 마스트 기둥, 그 다음에 그게 고정되는 금속 레일 그쪽 파트를 이제 검토하라는 쪽이었고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그 콘크리트 상판은 어떻게 보면 집안 상태 쪽으로 봐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의 과업 지시서의 위쪽,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안테나 기둥, 그다음에 금속 레일의 어떤 재질하고는 별도로 집안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설계사에서 제시를 했고 공항공사에서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시했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독립을 하면
저희가 궁금한 건 저희 방위각의 그 시설 중간이 아니라 결국에 그 추계된 콘크리트 상판 보강 작업인데 상판 콘크리트 보강 작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공항공사 측에서 발주한 걸로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다시 설계사가 요청한 걸 공항공사가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네. 아니, 달라진 내용이 아니고요. 그 발주는 공항공사가 했고, 설계사가 그런 내용을, 설계서에 담아서, 준공 서류를 납품을 해서, 그게 이제 공항공사에서, 이제 실제 시공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공항공사가 발주했을 때 거기 자체에서 상판을 설치해달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설계사가 이런 거를 이제 보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발주를 했을 때 설계사가 요걸 그럼 상판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판을 집안을 보강해라 하는 과학지시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사가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 부분 또 금속 레일 부분 이런 걸 검토하다가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판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항공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사가 해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나 혹은 그런 구조물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자질이 있는 걸로는 확인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 능력이라든지 당시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예. 이런 점이 또 하나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안전점검이 전수조사를 일주일 연장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애초에 조사하기로 한 엔진과 랜딩 기어 부분은 그러면 조사가 완료가 됐는지 완료가 됐으면 엔진과 랜딩 기어 부분은 좀 이상이 없는 걸로 다 101대가 확인이 됐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결과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면서 또 연계해서 한 회사에서는 다 맞추고 다른 분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 다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먼저 보고 그렇게 유연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예, 먼저 들어주신 두 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먼저 해주시죠. 오늘 무한 현장 브리핑 보니까 조사 단계 12단계 중 4단계라고 하던데 조사 진행 속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요소를 좀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FDR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조사팀과의 공조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부분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준수 관련해가지고 국토부가 좀 전에 업투냐 인클루딩이냐 이거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한결의 선배가 질의하신 거랑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럼 이게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떤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거예요? 항공법이랄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섭외가 다 되신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고조사 절차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과정이 어느 과정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단계마다 아까 블랙박스를 운행 기록 동에는 비행 기록 장치 그런 부분에 판독이 가장 많이 걸릴지 또 아니면 그게 빨리 끝나고 그거와 또 운송 기록 장치 등을 종합해서 또 분석하는 또 과정이 또 오래 걸릴지 그거는 지금은 어느 단계가 가장 많이 걸린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모두 다 중요한 또 단계 과정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두 번 죄송합니다. 아까 전문가분들은 대학 교수 오랫동안 항공 쪽에 관여하셨던 대학 교수도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그 대학에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김 기자님. 예, 저 한 가지 당부 먼저 조금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쁘시고 뭐 그런 건 알아서 저도 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어제 제가 도면 관련해서 뭐 좀 여쭤봤는데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바쁘시니까 놓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식 브리핑이 없으니까 사실은 확인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자료 요청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나왔던 질문 관련해서인데요. 그 예산을 이제 계량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공항공사가 부담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중장기 계획이긴 하긴 합니다만 최상위 계획이나 아니면 현대화 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활주로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대기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터미널이나 이런 사업, 수익성 사업은 공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근데 이거는 공항공사가 예산을 썼으면 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화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공항공사가 대부분 그럼 책임을 지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예, 계속 지금 항해안전시설 계량 사업들은 뭐 무항공항뿐만 아니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항해안전시설 계량 사업들은 한국공항공사가 지금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공항 운영자로서 최초의 공항이 건설될 때 정부와 또 뭐 활주로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은 정부가 부담을 하고 또 운영시설들은 또 운영자가 부담을 합니다. 건설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많은 측면에서 항해안전시설의 계량 사업 이런 것도 한국공항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때만 활주로 영역을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운항 관리는 어쨌거나 공항공사가 예산으로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보시면 예.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